오늘 안철수 신당 창당 선언한 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한 의원 4명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황주홍 의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황주홍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황 의원님은 안철수의 사람이 되신 겁니까?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이라기보다는 신당이 될 겁니다. 거기에 천정배라든가 박주선이라든가 박준영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신당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예. 지역구가 강진 고흥인가요? 영암, 장흥, 강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영암, 장흥, 강진. 네. 지역 구민들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좀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절대 다수는 지지하고 예. 성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박수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예. 의원님 앞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막상 투표소 가면 결국 또 2번 기호 2번을 찍게 되시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것보다도 객관적인 여론조사 지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벌써 이제 이 광주 전남북 전체 통틀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보다 뭐 사실은 형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안철수 신당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호남에서는 여론조사상 안철수 신당이 1위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네. 그런 그 바람과 분위기는 더 확산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호남에서 지난번 2012년 대선 때도 황 의원이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었는데 네. 나중에 가니까 이 호남 유권자들께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신다고 하고 판단을 네. 그래서 점점점 역전되는 양상이었다가 단일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안철수 신당의 세가 과연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텐데 지금 결국 이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교섭단체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점심 때도 저희 그 민진모라는 민주당 집권을 위한 의원들 모임인데 8사람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아마 이번 주에 몇 분들이 추가로 당을 떠날 것 같고 아마 연말 또는 뭐 연초해서 20명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무난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에 몇 명이 탈당을 할 것이다. 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네. 그리고 내년 초 그러니까 1월 초순까지는 교섭단체가 될 것이다. 빠르면 연말 뭐 날짜를 제가 이렇게 딱 꼽기는 어려운데 예. 이번 주에 몇 분이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예. 그다음에 연말 연초에 하게 되면 대략 한 20명 선 될 걸로 내다봅니다. 예. 보통 당 만드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세를 넓히시기 위해서 그 뚜렷한 게 없어도 뭐 몇 명 될 것이다, 곧 된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뭐 물론 예.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 잡아서 몇 명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주는 구체적인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라는 것도 어떤 그 세력들과의 교감 또는 여러 가지의 대화 네. 분석들이기 때문에 되게 그 선에서 갈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한테 결국 총선 때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 오늘 안철수 의원께서도 개헌저지선까지는 마지노선으로 보겠다. 200석은 안 주겠다. 새누리당에 그런 말씀하셨던데 네. 결국 새누리당이 제일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우려들 있으십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탈당의 전까지 대체적인 여론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하면 80석이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80석보다 더 많이 얻으면 뭐 일단 어부지리 주는 것은 아닌 거죠. 또 나아가서 100석을 넘어서면 상당히 성공적인 창조적인 분열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부지를 주지 않고 그 반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정당 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처음으로
40%대에서 떨어져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신당이 뭐 대략 한 20% 나누어 갖는, 그러니까 30%대 한 40. 그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혼자 있을 때는 새누리당이 40%대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었습니다. 예. 처음으로 야권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압도하는,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아마 저는 이 두 개의 야당이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잘 펼쳐서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고 신뢰를 얻게 되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봅니다. 특히 아마 지금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3월 정도 가면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선거 연대랄까, 단일화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 저는 100석 이상의 야권 영토의 확장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오늘 전 대표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닿는 듯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 의원님께서는 2, 3월쯤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선거연대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2월은 아닐 것 같고 한 3월 정도 되면 예. 아마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지금은 당연히 예. 야권 연대는 저희의 머릿속에 없는 거죠. 야권 연대를 지금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보름 전에 탈당하고 또 이렇게 당을 새로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는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선거 직전에 다시 연대하실 것이라면 굳이 왜 그 일반 유권자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왜 지금 갈라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 호남 같은 지역, 그러니까 특별히 매우 제한적으로 부분적인 선거 연대랄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고, 대부분의 지역, 호남 지역을 포함한 데에서는 그런 게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호남의 유권자들도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자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선거로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